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진행해 주셨던 심우정 집사님께서 오늘은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랄 학생부를 섬기고 있는 윤선영 전도사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블루 함께 극복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법. 그리고 3번째 주에서는 어쩌면과 어떻게 해야지가 만드는 불안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제4강 코로나 시대의 장애 아동과 함께 집콕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듣는 얘기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장애 아동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우정 집사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우정 집사님께서는 학부와 석사와 박사를 특수교육을 전공하셨고요. 현재 대학과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BCBA라고 국제행동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는 그레이스 상담센터에서 장애 아동과 그리고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장애 아동과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인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어려움들의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4시간 또 7일 내내 이렇게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돌봐주셔야 되는 데서 오는 그런 육체적인 피로감, 정신적인 피로감,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지요? 하는 이제 그게 날마다 혼란스러워요. 날마다 헷갈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왕 있을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지내볼까, 좀 유익하게 하루 일과를 짜볼까, 이제 그런 장애 아동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럼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전 세계인이 이런 또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불안한 시대는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제 우리도 그런 그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데 더불어 이렇게 발달 장애를 지닌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은 그런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불안하고 때로는 또 도전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동들에게 더 추가적인 어떤 정보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추가적인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명확하고 그 또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 추가하셔서 그런 하나의 그런 뭐 스크립트처럼 쓰시거나 또 스토리처럼 쓰셔서 아이의 그 집에 고정된 곳에다 붙여놓고 매일 읽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그 상황 이야기를 하나 작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도사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19. 지금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세균이 있다. 그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너무 빨리 퍼져서 학교와 회사가 문을 닫는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나와 모든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한다. 의사들이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다.
나는 코로나가 걱정되면 엄마 아빠와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세균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손 씻기이다.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비누와 물로 손 씻기를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그림과 그리고 이렇게 어떤 타이핑이나 손 글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써놓고 집안에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읽어주시는 것이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발달장애 아동들의 이해도 돕고 오히려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안정감에도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이게 꽤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코로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정서가 안정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자료, 그런 어떤 게시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지금 코로나라는 세균, 그리고 여기에서 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아픈 것이 걱정이 될 때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 하나,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문장을 썼는데요. 만약에 요걸 보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요걸 조금 줄이셔가지고요. 그런 핵심들, 이 세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장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걱정이 되면 혼자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서화 혹은 또 글자화, 그림화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 읽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면 또 그때마다 읽어주시고 하면 굉장히 아동들이 그 코로나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마침 사례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례를 읽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례를 읽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발달장애 남학생을 둔 어머니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를 한동안 안 가고 요 사이는 격일이나 일주일에 며칠 몰아서 가다 보니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이고 일어나면 학교 가는 것을 알아서 하고 아침을 먹거나 옷을 입는 등의 등교를 위한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도 학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지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해졌고 수면도 불안정해져서 낮에 졸기도 합니다. 일어나도 특별한 관심사가 없다 보니 피아노를 치다가 화장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거나 장난감 전화기 버튼을 오랫동안 두드리고 누워 있어요.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게 엉엉 소리내서 울기도 합니다. 아이가 마스크를 쓰려고 하지 않아서 외출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동네 산책을 시키기도 하고 한 번은 등산도 데려가 봤는데 저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유지시키려고 윗몸 일으키라고 라도 억지로 시키는데 제법 많이 늘어서 하루에 20개씩 합니다. 학교에서 학습 꾸러미와 온라인 수업을 위해 태블릿 PC도 보내주셨는데 다 학습 꾸러미는 모두 엄마 숙제이고 온라인 수업은 전혀 할 수가 없어서 태블릿 PC는 학교에 반납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규칙적인 일상을 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네, 여기 지금 사례 주신 어머님께서 굉장히 이 시기를 아이와 잘 보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 수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장애사역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실 때 장애 아동들이 1년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무래도 학기 초인 것 같아요. 네,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기가 3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뭐 3년, 4년 혹은 뭐 중고등부는 7년, 8년씩 다녀도 이상하게 3학년이 돼서 반이 바뀌고 또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또 친구들이 바뀌면 늘 보던 친구들이고 익숙한 선생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 3월 한 달을 자기네 반에서 적응하느라고 없던 도전 행동도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각성 상태가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학교의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제발 3월만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학기 초가 굉장히 발달장애 아동들한테는 힘든 시기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익숙한 듯 하지만 정말 다시 새로 국면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긴장, 불안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뭐 언제 또 학교가 그만 문을 닫을지, 직장이 또 이렇게 그 어떤 재택근무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혼돈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기를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때에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부모님들한테 그 외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는 구조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알기 쉽게 환경을, 시간을 그렇게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봐도 뭘 하는 장소구나, 누가 봐도 뭘 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 우리가 구조화라고 하고요. 시각화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림이나 글자로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표시해 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제가 그 시각화, 구조화에 대한 예로 그림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전도사님께도 드렸는데 지금 그 그림에 주행 유도선이라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 주행 유도선을 보면 전도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되게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같은 색이 아니라 각기 목표들이 목표에 따라서 초록색, 뭐 분홍색, 어떨 땐 또 주황색 선도 있고 해서 이런 주황 유도선을 설치하고 나서는 이렇게 실시하고 나서는 그 신문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차로에서의 어떤 사고 비율 그리고 어떤 그 진입로에서의 사고 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교통에 유익함을 주는 게 이 주행 유도선의 어떤 그 실행이다. 이런 이제 보고를 봤는데 이 주행 유도선이 어떤 운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로 상황의 구조화, 시각화를 가장 잘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한눈에 보게 잘 알 수 있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뭐 길을 잃는다든지 지금 도로 주행선, 주행 유도선의 경우에 길을 잃는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공간의 구조화, 시간의 구조화, 그리고 시각화 이런 것들을 예를 우리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런 그 일과표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를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일어나서 또 피아노 치다가 또 점심을 좀 먹고 뭐 그리고는 뭐 전화기 가지고 놀다가 뭐 이런 일과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때에 따라서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을 써보시면 이게 충분히 하나의 좋은 일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활한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써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일과표를 한번 그림과 더불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예를 들면 일어나기, 양치질하기, 옷 입기, 그리고 나서 밥 먹기, 또 책 읽기, 또 운동하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러 개의 일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 하고 있던 것들을 일과표로 좀 만들어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체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다음번에 뭐지 해서 확인하게 하는 이런 그 일과를 구조화시키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준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동들이 하루의 일과를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이렇게 힘있게 그리고 동기가 또 조금 더 유발되는 상황에서 그 하루 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대1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요, 제가 여기 하나 예를 들고 왔는데, 이런 시각화 자료를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쉬는 시간, 또 공부 시간, 쉬는 시간, 혼자 공부 시간, 뭐 이렇게 쭉 나눠 있죠. 그래서 몇 번의 턴을 거쳐서 이제 집에 갈 때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 우리 쉬는 시간 했어. 끊고, 그리고 공부 시간 끝났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쉬는 시간 끝났어.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시간까지는 이제 4개의 그런 어떤 순서만 거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림으로도 알 수 있지만 또 찍찍이를 붙여서 뗐다 붙였다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더 쉽게 예측하고 선생님 우리 언제 가요? 언제 끝나요? 언제 간식 먹어요? 이런 것들 늘상으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통해서 그런 이제 반복적인 질문이나 그리고 혹은 개인의 그런 불안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시각화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표, 이런 일과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네요.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더 구조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일과표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런 일과표들을 이제 구성을 하시려면 이제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 어떤 그런 구성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간의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구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잠깐 아까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복지관 시간표 같은 것들은 어떤 아동이 그런 이제 복지관에 인지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또 복지관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낼 줄을 몰라서 인지 공부 시간 끝나면 막 옆에 함께 온 그런 부모님들, 보호자들한테 막 얼굴 들이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안 하던 그런 막 웃음을 짓고 해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던 이제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이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하루의 일과에 대한 일과도 되지만 이렇게 특정한 곳에서의 짧은 일과도 이렇게 일과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 공부 다음에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간식 먹고 언어 공부하고 집에 간다. 이렇게 시각화된 그런 일과표 하나만 알려주면 얘가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뭘 할지를 몰라서 도전 행동이 나온다든지 정말 어머니가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이 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든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과도 중요하지만 뭐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의 일과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공간으로도 이 구조화시키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시기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네.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정신없고 산만한데요? 그렇죠. 네. 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 서랍과 네. 또 침대와 뭐가 있기는 있는데 네.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공간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를 모르겠어요. 자는 곳인지, 네. 공부하는 곳인지, 먹는 네. 곳인지. 그렇죠. 그리고 옷을 지금 정리하라고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버리려고 꺼내놓은 네. 건지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으로도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네. 뭐 하는 곳 같이 보이세요?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구나. 각자 앉아서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각자의 어떤 하나하나의 책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매트가 하나씩 놓여 있어서 한 사람이 쓰는 책상이고 그리고 이 매트도 각자 하나씩 뭔가 필요한 곳에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주변에 잡다한 어떤 게시물들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발달장애와 함께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제가 구조화, 시각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일상의 흐름을 그렇게 일과표 같은 것으로 시각화해 주실 수도 있지만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 좁다면 이렇게 구조화를 할 수 없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집이 좁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하나의 행동만 하게 해주신다면 훨씬 더 아동들이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공간의 구조화를 통한 어떤 그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이 비록 좁아도 뭐 여기는 밥만 먹는 곳, 그리고 이쪽은 뭐 이렇게 공부만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쉬거나 또 책을 볼 때는 소파에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글이나 이런 그런 각종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림을 따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공부하는 곳, 밥 먹는 곳, 또 쉬는 곳, 이렇게 해서 글자로 써 붙여주셔서 공간을 구조화시켜 주신다면, 아, 이곳이 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그런 정리가 돼서 아동들이 일상생활이나 시간을 그 어떤 유지해 나가는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그런 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일과들을 어떻게 그 일과표를 만들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상황들의 그 흐름들을 한번 쭉 읊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더니 이제 뭐 그 밥 먹고, 그리고 피아노 치다가, 또 뭐 잠깐 뭐 이렇게 전화기 가지고 놀다가, 또 산책도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일과표를 쭉 한번 써보시면서 그 활동들이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활동적인 일과, 이렇게 일과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적인 일과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뭘까요, 전도사님? 산책하기. 네, 그렇죠. 맞아요. 몸을 움직여서 뭐 몸의 온도를 조금 올라가게 하는 활동,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산책하기, 그 다음에 뭐 등산하기, 아니면 우리 뭐 실내에서는 계단 아파트 같은 데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굉장히 좋은 활동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그런 트램폴린 타기, 아니면은 뭐 짐볼 타기,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러닝머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그 활동적인 일과를 하나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과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보내주신 그런 꾸러미들 가지고 같이 과제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선이 선명한 그런 그 그림들을 색칠하는 거, 혹은 또 뭐 이렇게 뭐 자수를 놓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블럭놀이라든지 아니면 점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만들기 해보기, 요리하기, 이런 것들도 다 그 어떤 그 집중을 요하는 그런 일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쉬는 활동들, 쉬는 일과들을 볼 수 있는데, 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축 처져서 있는 것만이 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또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친구들은 일상 속에 이런 예민함을 조금 진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쉬는 활동들이 조금씩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활동을 예를 들자면 이런 구석 같은데 가서 조용하게 혼자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헤드셋을 끼고 혼자서 조용하게 음악을 좀 듣거나, 혹은 또 동화를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혼자만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일과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감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데 노출되었다라는 그런 순간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아마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이어폰을 갖고 다니시면서 음악을 좀 듣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조금 이렇게 이렇게 따로 분리된 그런 곳에서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의 일과들은 활동적인 일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일과,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일과, 이 정도로 일과의 성격들을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일과들이 하루에 조금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일과를 살펴보고 거기다 이제 부족한 것들을 조금 채워 넣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일과를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오늘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화, 그리고 구조화, 이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것을 시각화하고 구조화함에 따라서 좀 달라진 일상을, 그 집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시각화 그리고 구조화의 개념이 사실은 어린 학습자나 또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추가적인 개념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로 제시를 하나 해드리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써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앞에 그 숙제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해야 될 것을 꼽아놓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측면에다가는 한 다음에 거기다 꼽아라. 그리고 1, 2, 3 해서 세 장의 과제를 그런 파일에다가 넣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거는 하라는 뜻이고, 다 한 건 일로 옮기는 거네? 그럼 끝난 거구나. 그래서 넘기고. 2번 파일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다 해야 될 것은 왼쪽, 한 것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파일을 구성을 해주신다면 뭐 과제를 했냐, 가져와라, 어디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일 묶음으로 할 것, 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파일링만 해주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여러 장의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화를 잘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혼자 어떤 작업들을 조금 혼자 오랫동안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몇 개의 시리즈를 한꺼번에 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보면 이제 노랑 별, 파랑 별, 그리고 연두색 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일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장에서 이제 노랑 별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 상자를 꺼내다가 노랑 별을 거기다 붙이고,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서 해야 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파랑 별의 그 상자겠죠. 그러면 이제 파랑 별의 상자를 꺼내서 파랑 별을 붙인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꺼내서 하고 집어넣고, 다시 마지막은 연두색 별이니까 연두색 별의 상자를 꺼내서 연두색 별을 앞에다 붙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작업을 꺼내서 했다면, 그리고 나서 집어넣었다면 이제 끝하고 뒤에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거나 조금 이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과정마다 표시를 하셔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시각화 시켜 주시면 굉장히 서로 잔소리 없이 또 발달장애 아동은 또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시각화, 구조화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손 씻기에 대한 그런 일과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 가면서 마스크 쓰기하고 손 씻기 같은 것들은 아마 이제 평생을 그 어떤 그 습관처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스크 쓰기 연습인데, 이런 마스크 쓰기도 사실 아까 사례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요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 없는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그냥 다니신다라고 했는데, 마스크 쓰기도 이런 그 구조화나 이런 점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처음에는 뭐 입에다 한번 대보고 떼내기,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는 뭐 2초 동안만 끼고 있기, 이렇게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확 들어갔을 때 아까 우리가 일과표를 만들어주고 구조화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런 시각화, 구조화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한꺼번에 확 해서 안 하던 그 행동을 배워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점진적으로 맛보기를 하는 거죠. 1초 마스크 입에 대고 있다가, 또한 조금 되면 3초 마스크 입에 대고 있다가 해서 뭐 한 10초, 12초까지 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만 마스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 만들기 하는 동안에만 마스크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마스크 쓰는 시간을 조금 늘려 가시는 방법, 이런 것들은 꾸준히 연습시키면 아이들 모두 다 마스크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손 씻기 같은 것들은 이제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학습자, 그리고 시각적인 정보를 만들어줬을 때, 그것도 구조적으로 만들어줬을 때
잘 배울 수 있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습자의 입장에서 자료가 제공된다면 잘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런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림들을 조금 따오세요. 그리고 이제 꼭 그림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자를 이제 써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물을 틀어요. 그 다음에 또 물을 손에다 적셔요. 그리고 비누를 짜요. 그리고 이제 비누 거품을 내요. 그러는데 20초의 어떤 손 씻기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초에 해당하는 노래들이 몇 곡들 있더라고요. 뭐 생일 축하합니다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그 노래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 흔한 노래가 생일 축하합니다요 다 같은 거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부를 때까지 우리 거품 내는 거야 해서 한번 그 거품 내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림 보고 거품 씻고 또 물 잠그고 손 닦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림이나 글자로 만드셔 가지고요. 일과표 만들듯이 A4 용지에다 뽑으셔 가지고 코팅을 해서 그래서 세면대 앞에다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하면 굳이 엄마가 혹은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그림 따라서 여러 번 연습해 보면 또 모를 때 그림 보고도 순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자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일과표나 시각화를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 어떤 예시에서 주로 이제 밥 먹고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또 놀다가 뭐 이제 운동 가고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빠뜨린 것이 그 활동의 그 성격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 나오신 분을 제가 그 성격에 맞춰서 일과를 좀 한번 쭉 짜본다면 아침 먹고 원래 잘 하던 대로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깐 쉬다가 점심 먹는 시간 그렇게 하는 게 오전이 훅 가겠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설거지에다가 한번 포함시키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는 놀이나 혹은 또 가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어떤 활동으로 여기고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또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그 설거지 같은 것들을 시키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또 그 어떤 자조, 가사일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뭐 접시 하나라도 뭐 큰 설거지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접시 하나라도 닦아주는 그런 이제 설거지 시키기 해서 이제 점점 늘리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그리고 이제 조금 쉬다가 간식 먹고 쉬다가 이제 산책이나 뭐 이런 운동 활동으로 조금 늘려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머지 저녁 시간은 저녁 먹고는 좀 자유롭게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지금 기존에 하시던 것에다가 이런 설거지라든지 뭐 이런 동화 듣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유익한 일상으로 함께 잘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가져온 게 있는데요.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시각적인 학습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일과표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 이야기도 써서 붙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까지 해요? 우리 언제 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질문이 많은 아동들한테 우리가 시간을 조금 시각화 시켜 주실 필요들이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요새 이제 그 앱스토어나 이런 데 가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그 앱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추천드릴 만한 게 타이머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무료인데요. 뭐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무료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요거는 우리 보통 그 시계의 알람에 나와 있는 그 알람도 사실 이렇게 좋은 시각적인 구조화로 된 알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선명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걸 쓰셔도 충분하다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알람을 좀 쓰시고요. 그거 갖고 조금 약해라고 하신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타이머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 굉장히 빨간 선이 막 돌아가면서 끝나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각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뭐 알 수도 없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 때문에 이제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참 많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요새 이제 그 영상을 이용한 그 플랫폼이 요새 대세다 보니까 저희 지금 목장도 그렇게 듀오나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듀오 같은 그런 영상 전화, 아니면 카카오의 뭐 페이스톡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거나 또 줌을 이용하시거나 해서 선생님 혹은 또 만나고 싶었던 친구, 또 교회 어떤 친구들, 전도사님 이런 그 지인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그 떨어져 살고 있지만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은 반가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시각화, 구조화 꼭 기억하셨죠? 예측 가능한 안정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나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 은혜교회 그레이스 상담센터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간 이해라는 특강으로 매년 진행을 해왔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코로나 시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여러 다양한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미처 못 들으신 강의가 있거나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서울 은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에 대해서, 가족관계, 그리고 불안, 장애 아동에 대해서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스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